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빛나는 시간이죠. 나의 투자 김도원입니다. 9월이 시작됐는데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투자 전략조차도 7, 8월 박스권에서 보다 상승으로 바뀐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여러분들의 투자도 성공적이길 기대합니다. 나의 투자는 여의도 한라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시총 9위까지 성장했는데요. 어저께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드리려는데요. 카카오뱅크가 금융 플랫폼을 성장한다면 밸류에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 텐데 카카오뱅크의 금융 플랫폼 성장 동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카카오뱅크 사업부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뱅킹 비즈니스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파트너 금융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인데요. 증권사들이랑 연계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고 또 제2금융권 제휴사 대출을 추천해주고 신용카드사들이랑 제휴해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분기 기준으로 수익, 다시 말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비중은 8%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경쟁력을 더 높여서 펀드 등 투자 상품, 보험, 외환 등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전략이나 사업 영역과 중첩된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열사로 카카오페이가 따로 있어요. 사실상 고객군 업무 영역, 전략이 겹칩니다. 데이터 등에서 협업을 할 수 있지만은 타겟 고객군과 사업 영역 분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중순 상장 예정입니다. 이것을 중복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면 과대 계산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카카오라는 빅테크의 핵심 경쟁력이 카카오톡의 강력한 고객 기반 그리고 독보적인 연결성, 높은 활동성이라고 보면 사실 카카오톡과 더 밀접한 앱은 카카오페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별도 앱입니다. 페이가 확장성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를 금융 플랫폼으로 높이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신지요? 단어는 말씀드리는데 카카오뱅크는 뱅크입니다. 은행이죠. 예. 플랫폼 비즈니스 있지만 그 부분 성장성을 높게 보지만 근본적으로 은행입니다. 은행 규제가 금융권에서 제일 센데 은행보다는 페이가 플랫폼으로서 확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에 근거해 엄격한 자본 규제를 받는 은행이에요. 조금 특수한 업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바일이다, 비대면이다, 온라인이다, 플랫폼에 이 개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이라서 고정비 부담이 낮으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이게 막 급증하는 그런 구조가 좀 아닌 거죠.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은 예대 사업이 주인데 결국 자본금 대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예대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크게 늘리려면 주로 대출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자본 규제랑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확장성이 중요한데 여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연 금융 플랫폼의 높은 성장성만 높게 가치 평가에 반영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다른 은행주 또한 금융지주사의 하반기 전망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슈가 조금 몰아져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비중을 확대할 만한 거리가 남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중 확대하신 타이밍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한두 달,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겨냥한 단기 한두 달이 아니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금리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해서 중기텀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대출 성장, 다시 말해서 볼륨 실적이 좋았고 그걸로부터 청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이익 탑라인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충당금 관련해서는 계속 그리고 늘 우려가 있고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지만 작년에 선제적으로 많이 쌓아서 올해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미 디지털 전환, 비용 구조 효율화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이익 체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2년 정도 실적은 안정적으로 잘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 대상으로서는 이게 은행주라고 하시지만 은행만이 아니고요. 카드, 증권, 캐피탈, 보험, 자산운용 등 비은행자 회사도 다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금융그룹에 투자하시는 거죠. 포폴리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5%대 이상 기대되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과 함께 주가 하방 경직성도 보유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을 좀 꼽자면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나만 뽑으라면 하나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종목까지 추천하는 KB금융도 말씀드리고요. 하나금융은 일단 펀더멘탈 개선이 가장 뚜렷한 은행 지주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피어 대비해서 저평가 요소가 뚜렷하게 많았습니다. 보통 주자본 비율이 낮아서 증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려했었고 경기 민감 업종 익스포저가 높아서 건전성 우려도 높았고 상대적으로 비은행 비중도 좀 낮습니다. 그런데 비은행 비중을 제외하면 다 극복을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창출력이 확연히 개선됐고 건전성도 좋아졌고 비용 구조 효율화로 인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판단합니다. 배당 수익률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양호하고요.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님이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 시장은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제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던 외국인이 오늘도 거래소에서 매수로 좀 방향을 틀자 지수도 함께 방향을 위로 분위기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오후 들어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난 9월 첫 거래일 상승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걸까요? 카카오뱅크 올라오고 있고요. 원전 예산안 증액 소식에 힘을 받는 한전산업, 또 알루미늄의 대장주 조일알미늄, 오늘 코스피에 입성한 일진하이솔루스, 또 2차 전지 모멘텀 E&D가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시총 상위준의 단독 주연을 맡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이라고 좀 해석을 한 걸까요?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도 5거래를 연속해서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도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뉴트럴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는 좀 달리 주가 시장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 5.3% 급등하면서 목표가 93,000원으로 제시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원전 예산을 5%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과기부와 함께 다음 달 이 소형 모듈 원전과 원전 해체 기술 관련해서 예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이 빨라지는 정부의 원전 사업 속도에 시장은 반응해주고 있는 모습, 한전산업이 20% 가까이 급등해주고 있고요. 사이즈가 큰 두산중공업은 4.5%가량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조일알미늄입니다. 어제도 올라왔던 종목이죠.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대장주 조일알미늄 이틀 연속 상승의 지속성을 이어갑니다. 여기다 조일알미늄은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업무 협약 모멘텀도 작용되면서 오늘도 22% 넘는 급등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이 수소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되어주었던 일진하이솔루스의 코스피 입성인 오늘 주인공도 오늘 화려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상장 2분 만에 상한가 기록에 성공을 하며 수소 연료 탱크와 모듈을 공급하는 일진하이솔루스 여전히 매수 잔량을 쌓아가며 상한가를 굳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E&D입니다. 이 환경 소재와 함께 2차 전지 소재에 주력하고 있는 E&D가 이 세계적인 2차 전지 업체, 그러니까 글로벌 1위 양극재 업체인 유미코아와 함께 2차 전지 전구체 공급을 포함한 전략적 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16.9%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종목 관련해서 마켓 전략실의 분석 들어보시죠. 김도원 앵커 받아주시죠. 오늘도 상큼한 이혜수 앵커의 좋은 소식이었고요. 네, 오늘 나이 투자 함께 해줄 세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제 못 뵈서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언제나 든든한 강준혁 파트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볼매 이상로 파트너,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죠. 윤여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쭉 보니까 변동성이 또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일의 남자니까 윤여민 팀장님부터 어떠세요? 쭉 보신 종목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조금은 좀 많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사실 한 한국경제 한 몇 주 전부터 한 E&D라는 종목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종목이 흐르다가 오늘 지금 뉴스 플로우로 인해서 지금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좀 다시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된 부분과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에 좀 결합이 있다 보니까 좀 모멘텀에서 좀 약간 폭발적인 좀 시세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강조를 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것도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저탄소 관련된 뭐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촉매 부분 쪽에서 지금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런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구체 생산이 좀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양극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모멘텀도 좀 같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최근에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주주 관련된 좀 이제 지분 매각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말끔히 좀 해소를 하면서 다시 올라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수급상으로는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향후에 좀 성장성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불안하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 E&D에 관련돼서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혹시 대안주로서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좀 뉴스 플로어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쪽 소재 쪽으로는 사실 좀 많이 좀 갔습니다.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친환경 쪽으로는 제가 좀 추후에 좀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좀 가지 않았던 종목들, 그 중에서 좀 섹터 중에서 저는 이제 장비 쪽에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돼서 좀 이제 PNT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원익 P&E가 사실 지금 시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장비 쪽에서 이제 탑픽 원투로 지금 PNT랑 원익 P&E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원익 P&E가 먼저 갔고요. 지금 이제 PNT가 조금은 예열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롤트롤 장비 좀 선두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장비 쪽에서는 제가 좀 탑픽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업데이트는 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수주 금액이 지금 5천억이 넘었죠. 에 따라서 2분기까지 하게 되면 좀 더 지금 수주 금액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안주로 PNT 말씀 주셨는데, 네, 이상로 파트너.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필수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 뭐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2차전지에 대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좀 더 달라지는 그 전고체라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쪽에 저는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 보거든요. 그럼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이니켈 관련된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테이펙스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시 전고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지만, 또 중국은 또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를 또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런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이수화학이라든지 또는 뭐 TFX 같은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또 하이니켈 관련해서 본다면 니켈에 대한 소재라는 거죠. 그러면 KG 케미칼이나 또는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이 꾸준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른 기업들보다는 오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재평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를 수 있는 네, 종목들에 그렇죠. 대해서 좀 더 하이라이트를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쭉 종목들 중에서 이상로 파트너, 그러면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에 가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진 하이솔루스가 오늘 상한가면 사실 첫날 상한가를 가버리면 이게 처음에는 더블 그리고 거기에 상한가를 가는 거니까 130%가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에 지금 현재 그대로 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 수소 연료 탱크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듈, 뭐 수소차에 대한 핵심 부품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수소 관련해서 일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일정 같은 경우에는 7일 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대차에서 수소에 대한 비전 발표식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일 날 수소에 관련된 협의체 출범을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리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게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은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 다르다는 거거든요. 수소차는 아직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거의 뭐 양대 산맥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에 대한 흐름을 봐서는 이런 수소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기 안에 따른 뭐 부품주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뭐 수소차 충전소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상당한 재평가가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뭐 일진 하이솔루스가 사실 공모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기업을 놓친 분들은 또 대안주로 봤을 때 뭐 수소차 관련주로 본다면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JNK 히터, 뭐 유니크 같은 기업들도 한 번 더 재평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뭐 지금 좀 더 대기업적으로 본다면 뭐 현대차라든지 우리가 지금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재평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수익주 관점에서도 시세 차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9월은 수소 이벤트들이 꽤 많죠. 관련돼서 수소의 모멘텀을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혜수 앵커 연결해서 종목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네, 종목센터입니다. 이번에는 상승 반전 확인해 보시죠. 자, 외국인의 물꼬가 드디어 튄 걸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쉬는 시간은 하루면 충분하다, HLB, 블록체인 회사로 확장한 위메이드, 그리고 DP라는 드라마가 대세라고 하네요. 수혜주 J콘텐트리 올라왔습니다. 한 종목씩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장 마감 전 이 1조 3천억 원 가까이 들어온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 또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 이 폴더블폰 흥행과 더불어서 하반기 반도체 가격 인상 가능성, 또 여기에다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 주가 상승으로 돌려놓습니다. 현재 이 시각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HLB입니다. 이틀 전 급등했던 HLB, 어제는 하루 쉬어갔었죠. 이 나노코박스 백신의 모멘텀은 하루 이상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나노코박스 베트남 긴급 승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HLB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HLB는 8.6%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J콘텐트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DP가 대세라고 합니다. 입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주말에 정주행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우 손석구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손석구 씨와 정혜인 씨가 나오는 드라마라고 하네요. 이 흥행 기대감에 J콘텐트리와 키다리 스튜디오가 일제히 좀 빨간불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J콘텐트리 5.3% 상승,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연일 좀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각 흥행 실패를 한 인터파크, 그리고 떠난 민심의 신작까지 NC소프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인터파크입니다. 매각 흥행 실패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인터파크 11% 저점 대비 낙폭은 많이 했으나 11.5%대 파란불 켜고 있고요. NC소프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좀 부진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리포트는 연일 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좀 낙폭을 만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63만 7천 원, 8천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락 반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 GM 리콜 여파에 출렁이고 있는 LG화학과 또 S-오일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죠. S-오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여전히 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이 시각에도 4%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72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OL까지 확인해 보시죠.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또 정제 수요 감소에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SOL도 영향을 받는 모습 2.2%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켓 전략실의 분석 들어보시죠. 김도원 앵커 받아주시죠. 돌아왔나요? 네. 외국인 돌아왔나요? 네, 외국인은 네. 잠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계속해서 말씀 주셨는데 드디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상승 반전 종목이고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준호 파트너,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예, 일단 아까 삼성전자 잠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TSMC가 메모리 비메모리 그 반도체 부분의 가격 인상 얘기가 예전에 있으면서 좀 상승을 했었죠. 삼성전자도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라는 시장의 일단 분석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를 보시든지 아니면 시장 안에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LG화학입니다. 아마 지금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GM의 리콜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LG화학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요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고 아니면은 비도 많이 오고 뭐 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 자체는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사실은 팜함농이라고 하는 뭐 비료라든지 아니면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회사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LG그룹에 예전에 LG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씩 붕붕 나르기 시작을 하는데 LG생명과학이라는 회사를 찾아보면 없죠. 누가 가져갔습니까? LG화학이 가져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지금 그 2차 전지 부분을 떼어내고 난 다음에도 그때 조달된 자금으로 충분히 성장할 부분은 일단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실 게 요즘 이제 화학주라든지 화학자 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관련된 회사들이 환경 관련된 이슈 안에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그리고 이제 토양오염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그쪽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LG화학도 일단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향후에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만 가지고 있는 LG화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환경 관련된 재장주로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비 내리고 있으면 일단 집안에 있는 게 일단 현명할 터인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통계 자료가 하나가 나왔죠. 전 세계 전기차가 얼마나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5% 정도 지금 침투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한 14% 정도 되고요.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성장 부분을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을 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중국 배터리 관련된 기업 CATL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뭐 매출 성장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일단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그 완성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약간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자고 그래놨는데 딴 얘기를 해서 돌아갔는데요.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LG화학은 전부 다 지금 탈출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탈출을 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급락 나오기 전에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리포트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탈출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일단 갈아탔다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 그때 LG화학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네요. LG화학이 2차 전지 대장주인데 결국 환경으로서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이상로 파트너 어떻게 보시나요? 잘 봤습니다. 네, 역시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LG화학이라는 것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출에서 25%에 30%고 나머지는 다 석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석유를 정제하든지 아니면 석유로 인해서 재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재판매를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분기와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것은 유가가 75달러 부근까지 넘어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진 자체가 많이 남았던 거고 스프레드 가격도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3분기에도 그만큼에 대한 유가가 올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오히려 빠져버렸고 경기에 대한 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2분기보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2차 전지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대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럼 이렇게 아까운 걸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현명한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단에 있는 이 70만 원대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단이 더 빠진다. 그때는 과매도 구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에 빠진다기 보기보다는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 자체가 상당 부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기간이 제가 볼 때 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바닥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빠지더라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70만 원 밑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로 가격을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사실 대형주 같은 거 쉽게 못 팝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내 돈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안 좋은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준혁 파트너, 네. 혹시 LG화학 말고 대안주로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소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소하면 강준혁이라서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소 관련된 부분은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하실 텐데 수소가 일단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고속도로에 수소 스테이션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현대글로비스가 열심히 짓고 있죠. 60개 정도 지금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현대차가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브랜드를 하나 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큰 트럭 있잖아요. 컨테이너 실는 트럭 자체의 브랜드, 그 트럭의 브랜드를 하나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큰 트럭들은 다 어디 다닙니까? 고속도로 다닙니다. 서울 하대문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항만으로 이동하는 큰 트럭들은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고속도로에 수소 스테이션을 짓고 현대차가 이쪽에 수소 트럭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큰 우리 대형 트럭들 모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름값으로 다 나갑니다. 기름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소 자동차로 가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유류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절감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탄소 제로 부분에서도 정부한테는 좋은 건 뭐냐면 일반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이산화탄소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또 일정 부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만간 수소 부분은 트럭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성과가 나고 두 번째는 버스, 세 번째는 상용차 이렇게 이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부분을 일단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수소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 가만히 있으면 다 날아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안주로는 DK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눌림목 이용하셔가지고 보시면 뭐 일단 LG화학 좀 아팠던 부분을 충분히 이게 감사안고 또 남는 따뜻한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세 분과 종목 장초 봤고요. 잠시 후 템버거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템베거를 찾아라. 출연자들의 10배갈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져고 오셨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또 오늘
이상로 대표님이 어제 잠깐 원익 PN이 대안주로 말씀해 주셨던 휴맥스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좀 잘 가고 있어요. 휴맥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좋을까요? 네, 뭐 휴맥스뿐만이 아닙니다. 뭐 방송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입에서 지금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야 농담이고요. 되겠어요. 자, 뭐 그만큼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 디지털도 그렇고 뭐 지금 신고가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휴맥스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닥권역부터 이제 밖에 나가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긴 흐름을 가지고 보신다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는 모멘텀 거기 안에서도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은 생각보다는 상당 부분 평가들이 다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 뭐 경량화라든지 또는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휴맥스 같은 기업들이 좀 더 매출처의 다변화 그리고 성장성의 다변화가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어제 그리고 오늘 물론 급등했지만 추가적인 눌림목 차원에서는 충분히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물리신다면 또 종목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매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네. 믿음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검색하라는 얘기였죠. 네, 이어서 강진현 파트너, 템버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그러게요. 저도 좀 이렇게 싼 종목 그냥 팍팍 튀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제목이 템버거다 보니까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종목 사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어도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면 돈이 될 만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종목인데요. 오늘 준비했는 종목은 KT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이 참 안 가는 종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KT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삐삐라는 걸 처음 한번 사본 기억이 납니다. 94년도요? 예, 94년도에 삐삐를 사본 것 같은데요. 그때 SK텔레콤의 주가가 한번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되는 사업이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한번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걸리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걸리버를 1998년도에 샀습니다. 걸리버가 나왔을 시점에 이제 또 SK텔레콤이 미친 듯이 올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IT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인터넷 기업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기간에 SK텔레콤이 황제주로 등극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이제 통신 관련된 부분이 더 나올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만간 저는 자동차를 살 때 KT로 하시겠어요? SK텔레콤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LG U+로 하시겠어요? 라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5G 시대에서 데이터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얘기를 하실 때 드라마 말씀하셨잖아요. 넷플릭스는 뭐로 봅니까? 이동통신 단말기로 봅니다. 그렇죠? 이동통신 단말기로 드라마를 보면 데이터 요금이 어떻게 되죠? 정액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우리 CITS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기지국하고 단순히 자동차가 통신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요금이 과금이 되지 않을 겁니다만은 자동차에서 통신국 갔다가 다른 자동차로 이게 연결이 되는 그 구조로 가면 당연히 뭘 내야 되죠?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통신사한테 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5G라든지 하는 부분에 더욱더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SK텔레콤하고 LGU+, KT 세 종목이 있을 터인데 SK텔레콤이라든지 LGU+는 이미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SK텔레콤은 최근 들어가지고 배당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KT는 전혀 오르지를 못한 모습입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9만 9천 원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17,000원까지 밀린 다음에 지금 33,000원까지 저점 대비해서는 뭐 더블 정도는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템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통신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KT 쪽으로 밑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기관인데요. 기관들이 통신주에 대한 추천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KT는 밑에 보시면 완전히 뭐 수직으로 열심히 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는 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템베거 종목은 종목 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들 일을 하시고 종목 사고 난 다음에 소주 한잔 하시고 종목 사고 난 다음에 등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있다가 열어봤을 때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KT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가 바라보는 미래가 참 궁금합니다. 네. 차 살 때 KT냐, SKT냐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 네, 어떤 종목을 텐백으로 저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좀 수소 관련된 쪽에서 지금 종목을 하나 갖고 왔고 종목 이름은 좀 비나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관련돼서도 이제 4대 소재가 있듯이 지금 수소차 관련돼서도 좀 중요한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연료 전지 쪽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 중에 들어간 스택 관련된 제품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뭐 상하 프론텍이라든지 코오롱 인더가 있는데 일단 이 두 종목은 이미 좀 미리 좀 시세가 나왔던 것 같고 좀 후발주자 겸 약간 테마성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오히려 좀 상승률에서는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관련돼서는 뭐 이 스택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 뭐 내년부터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슈퍼 캐퍼시티 관련돼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3분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소차 관련된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에 관련된 부분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상하 프론텍이나 이제 코오롱 인더를 좀 전철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고점이 한 6만 2천 원 정도가 되는데 좀 약간 저도 좀 신고가를 좀 한번 보는 어떤 뜻에서 좀 한 6만 5천 원 정도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단 매수를 하시고 좀 일단은 좀 묻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신고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의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비나텍도 한 6만 5천 원 선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네, 아까 걸리버 얘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가웠나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네, 우리 해수 앵커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걸리버하고 맞죠?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삼촌한테 얘기 드립니다. 예. 네, 뭐 걸리버는 아니지만 뭐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 어플은 하나씩 있다 싶을 그런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아톤이라는 기업, 아톰 아니고요, 아톤인데요. 이 아톤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톤이라는 기업이 이제 보안 솔루션 및 공인 인증서 관련된 기업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인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인증서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사설인증서들이 상당 부분 지금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패스라는 인증서가 있어요. 그러면 SK라든지 또는 KT 그리고 LG 플러스에서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패스 인증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통신사에서 밀고 있는 인증서가 바로 이 패스 인증서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설 인증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 또 패스 인증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톤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3분기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톤이라는 기업이 원래는 이런 계속적인 인증서를 했던 기업이 아니고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도 부각받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패스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인인증서를 예전처럼 접속을 하는 방법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모바일로 인해서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패스 인증서가 좀 더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충분히 저는 성과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남아있지 않냐. 그러면 저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뭐 목표가를 본다면 상단에 있는 저 자리를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요. 그 자리가 한 33,300원 정도 가격대를 보고 있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하단에 한 28,500원대로 타이트하게 보신다면 이번 파동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증서는 저도 패스를 자주 쓰는데 네. 그게 아톤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인지는 처음 확인했습니다. 네. 네, 목표가 33,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휴맥스 같이 좀 시원하게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우리 그 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젠간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니까. 대신에 방송하는 동안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 투자 또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빠른 맛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님은 이제 이 자리에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인사해드릴게요. 윤여민 팀장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삼성동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이 투자는 계속됩니다. 스타일, 성격, 취미. 닮은 게 하나 없는 이 부부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자동차 취향뿐. 손쓸일 없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딱이네요. 연비야 뭐 아시잖아요? 하이브리드를 더 편리하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SK가 ESG로 갑니다. 지구가 웃을 수 있는 에너지로 더 깨끗해지길. 사회가 서로의 온기로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으로 더 든든해지길. 오래오래 행복으로 가는 길. SK가 만들어가겠습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SK. 네, 안녕하세요. 투자 공감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접속하셔서 채팅방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올려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주 조각공원 입장권을 1인당 4매씩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 오전에 받아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채팅방에서 종목을 신청받았는데요. 채팅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민성님, 어제 상담받은 KCC 글라스 생존 중요. 지원 하나가 상담해주면 진짜 오르네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날씨 요정은 아닌데 시황 요정인가 봐요. 종목 상담해주시는 분들마다 결과가 좋네요. 그리고 태그금양님, 상품으로 책 두시나요? 책은 라면 받침대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브루노초님, 그래서 책보다는 다른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상품 바꿔봤습니다. 제주 조각공원 입장권 드리고 있고요. 1인당 4매씩 제공해 드리니까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오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남자 이수학님, 책은 베개 아닌가? 요즘은 책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나 봐요. 네, 자유민주주의님,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평단 4,030원에 비중 10% 연말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네, 손실은 아니신데 몇 개월 동안 횡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가져가도 좋을지 조금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종목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남자 이수학님, 지원님, SKD&D 38,000원에 비중을 15% 한 부탁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이번 달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과연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종목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강력 접착제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넘어가 볼게요. 네, 제시카님, 질점요, 그리고 오윤희님께서 지원 언니 열일하시는데 혼자 밥 먹을 순 없다. 투자 공감 보고 먹어야지 라고 써주셨어요. 댓글 쓰면서 웃으면서 드셨을 것 같은데 드셨죠? 네, 건강 챙기시면서 제 걱정 마시고 든든하게 점심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영정님, LG전자 162,20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늘이 9월이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손실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4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 상담해 주실까요? 네, 채팅창에서 접수된 종목들 여전히 활발한데요. 네, 관련돼서 강지혁 대표, 네,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을까요? 일단 SKD&D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SKD&D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나타내는 종목이고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일단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린이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투자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되는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 반기 보고서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면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SK D&D 지금 반기 보고서를 제가 급하게 좀 꺼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한 89%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부동산 부분의 매출 부분이 잡혀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이익 자체는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거의 다 잡히고 있고 모멘텀은 에너지로 받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 분양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D&D의 실적 자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저항받던 가격권 근처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받는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일단 좀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SK D&D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D&D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내일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계속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점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오늘은 일단 저항이 부딪혔는 가격인데요. 중요 가격은 39,7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39,700원 돌파를 하면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권이 37,950원이 깨지면 다시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격만 적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소중히 투자하는 주식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반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는 반드시 한번 읽어준다. 그리고 이게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또 잠이 오는 그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라도 그냥 뽑아서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9,700원 보고 또 반기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SK D&D 가지고 계셨던 분은 내일이 엄청 기다려질 것 같아요. 내일이 중요한 자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내일 바로 또 AS 하겠습니다. 그 SK D&D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사업을 주로 하는데 오늘 이제 상장 그 앞두고 있는 공모 청약하는 기업이 이제 SK 리츠가 있습니다. 그 SK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론 이제 그룹사가 겹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 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동산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어차피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로 따지면 5위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서남권 해상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SK D&D는 좀 더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보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클래시스 기업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클래시스 말씀 좀 드리면 지금 24,000원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사실상 이제 주가라는 것이 오르고 나면 빠지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 당연한 거고 대신에 우리 시청자분도 아셔야 되는 것이 이 클래시스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시술계의 삼성전자 뭐 그 정도 표현을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것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내돈내산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이 클래시스에 대한 의료기기와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 소모품이 매출에 대한 5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빠지는 것은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다시 한번 또 확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병원에 대한 시술자 수가 급감했다고 아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에 대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집 가격대를 봤을 때 15,000원 밴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자, 정확하게는 가격이 한 15,100원, 15,300원 될 거예요.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2배는 안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단기 파동적인 부분으로 지금 27,000까지 올라가 난 다음에 고가에서 일부 익시는 물량은 낮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반발 심리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하단에 있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봤던 한 22,000원 밴드는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가격대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너무 높은 가격대에 사셨어요. 그 다음에는 오르기 전에 좀 이런 기업들을 미리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시술 방문자 수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은 시술자가 좀 줄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저렴할 때 주식은 사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강수정 대표님은 네. 못다한 종목 상담 개인 유튜브 채널에 또 올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가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문의하신 종목군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강준혁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로 대표님은 또 출퇴근길에도 유튜브를 올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상담도 올려놓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대신에 많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거 구독, 좋아요. 그 유튜브 봤는데 네. 저희 오래 보려면 운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운전 중에는 하지 않고요. 항상 정지되어 있는 거치대를 이용해서 안전운전 하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 걱정 안 끼치도록 그렇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와우넷 강준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